네, 안녕하세요. 차플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에도 기준을 지키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든 트레이더분들께 깊은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지난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일봉상 21선을 확정적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21선과 90K가 확정적으로 붕괴되지 않는 이상은 단기 반등세가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영상 이후에 21선을 방어하면서 단기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하락 추세 안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은 보수적으로 짧게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매수세가 꺾이는 흐름이라던가 둔화가 포착된다면 숏 전략을 메인으로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올라간다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마다 매도하면서 선제적 수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FOMC 전에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숏 전략 시나리오를 미리 구성했고, 해당 구간의 가격이 도달해서 현재 이더리움 숏 포지션을 들고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직전 고점을 못 넘기고 떨어졌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기다렸던 구간에서 체결이 안 됐고 이더만 잡힌 상황입니다. 제가 숏 포지션을 잡은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중장기 관점을 하락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세가 이어지더라도 위에서 매수세가 둔화되는 시점이 보인다면 숏 전략을 메인으로 가져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구간들의 단기 변곡의 움직임이 좀 보여서 숏 포지션 전략을 구성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 구간들이나 제 실시간 매매 전략 등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이 어느 정도 필요하신 분들은 아무 조건 없이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 채널이니까 꼭 들어오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관점은 여전히 중장기 하락 관점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신고가를 바로 넘기는 상승이라고 보고 있지 않고 오히려 중장기 하락 모멘텀을 증가하기 위한 되돌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매매 전략을 구성하고 있고, 제가 현재 구간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더라도 긴 호흡이 아닌 짧은 전략을 고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들은 지난 영상에서 모든 근거들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지는 지난 영상 한 번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흐름을 보면 일본 캔들은 여전히 21선 위에서 가격 캔들이 움직이면서 단기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움직임을 좀 자세히 보면 고점에서 내려오는 중장기 하락 추세선 근처까지 가격 캔들이 도달했는데요. 동시에 과매도의 영향으로 침체되었던 지표도 많이 따라온 모습입니다. 즉 내린 하락에 비해 반등폭은 그리 크지 않지만 지표는 빠르게 시켜진 모습이죠. RSI 지표의 중단까지 지표가 올라온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침체되는 과매도가 나타난 뒤 지표가 중단까지 올라왔을 때는 중단에서 꺾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올라가더라도 다시 지표가 시켜지는 흐름이 많았다는 거죠. 하필 현재 구간이 중장기 하락 추세선 근처에 위치한 만큼 지표 중단과 이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상승이 나와야 반등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 차트인데요. 좀 더 낮은 프레임에서 시장을 보면 94K 그리고 87K 큰 박스권 안에서 가격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이 박스 안에서 보합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지표 또한 명확한 박스권 장세를 나타내고 있죠. 즉 이 안에서 단기 변동성이 커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최소한 94K를 확정적으로 안착해야 97K 구간까지 반등 범위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아래로는 87K 가격 방어가 이어져야 반등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매매 전략을 구성하게 된다면 박스권 상하단 주요 구간 외에 이런 중간에서 매매는 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움직임이 위아래 계속해서 흔들고 있잖아요. 원웨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분기점 돌파나 이탈 여부가 큰 방향성의 전환으로 기준 삼고 이런 손익비가 따라오는 주요 구간에서 기다리는 매매가 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특히나 올라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또 내려간다고 심리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을 구간도 아닌 거죠. 오히려 지금은 방향성을 기대하기보단 변동성에 더 경계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 구간들을 체크하고 각 구간들 위에서 명확하게 안착하는 모습을 확인하거나 변화의 흐름이 보일 때 그때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장세가 상당히 혼조세입니다. 최근 CME 선물 차트와 비트코인 현물 차트를 비교해보면 현재 현물 차트와 CME 선물 차트 사이에 저점 괴리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 현물 차트는 87.7K에서 단기 저점을 만들었는데요. 반면 CME 선물 차트는 주말 휴장으로 인해 해당 저점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즉 차트의 괴리가 생긴 거죠. 이런 형태의 가격 괴리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국 메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CME 선물 차트가 현물 차트의 저점 괴리를 채우게 된다면 하단 반등 추세가 붕괴될 가능성도 함께 열리게 되는 거죠. 오히려 빠르게 안 채우고 지금 올리는 흐름이 더 큰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와 이더의 움직임을 비교해 보면 단기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반등 추세는 같지만 FOMC 이후에 서로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는 단기
단기 고점을 높이면서 단기 피날레가 형성된 모습이고, 반대로 비트는 고점을 못 높였죠. 즉 키높이가 형성된 건데요. 건강한 흐름은 비트와 이더가 이렇게 키높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면이 어렵다는 게 이런 차트적 괴리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괴리들은 가격 상승에 채워지기보단 가격 하락에 맞춰지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지속적으로 쌓이는 건 반등 모멘텀이 좋지 않다는 거죠.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트가 단기적으로 고점을 높이는 움직임이 나타나더라도 이더는 못 높이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등 흐름을 보더라도 이더보다 비트코인 상승폭이 조금 더 컸죠. 비트는 나스닥 선물 영향을 크게 받은 모습인데요. 나스닥 선물 움직임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저항받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번째 두드렸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데요. FOMC 일정 시작 전에도 저항받던 구간이 이후에도 저항이 이어진다라는 건 저항 매도세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해당 구간을 넘겨야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지금처럼 저항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결국 실망 매물을 뱉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장기 이평선인데요. 일반적으로 굵직한 하락이 나타났을 때 비트코인 주봉 이평선은 95MA를 방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도 꼬리는 일시적으로 이탈되었지만 몸통 종가는 계속해서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주봉상 95MA는 86K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주봉 캔들이 해당 이평선을 확정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 반등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붕괴된다면 아래 장기 이평선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3일 차트 이평선인데요. 3일 차트에서는 220MA, 즉 장기 이평선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3일 차트 장기 이평선의 가격 방어가 이어졌을 때는 이탈한 130MA를 확인하는 반등이 뒤따랐던 만큼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3일 차트 220MA도 마찬가지로 86K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86K를 확정적으로 붕괴시킬 때는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종합하자면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하락 관점에 변함은 없고, 현재는 시장 전체적인 혼조세 구간으로 차트에 불안 요소들이 많이 쌓여있는 국면입니다. 기대보다는 확인이 더 중요한 국면으로 보고 있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중간 구간에서의 매매는 변동성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아래 87에서 86K 해당 구간은 반등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방어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기적으로는 여러가지 불안 요소들이 쌓여있는 만큼 하방이 좀 더 유리한 국면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더리움 숏포지션은 좀 더 홀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여기서 단기적인 고점이 추가적으로 높이더라도 94K 이상 확정적으로 안착하는 게 아니라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격 매수는 하지 않을 거고, 중장기 캔들이 명확하게 안착했을 때 그때 진입하는 확인 매매 전략으로 보수적으로 보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장세가 많이 어려운 국면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정답을 찾으려 할수록 오히려 심리적으로 시장에 끌려다니기 쉬운 구조죠. 시장은 언제나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정답에만 집착하죠. 누군가의 관점이나 대응 전략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를까요? 내릴까요? 라는 물음표만 던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 시장도 자연스럽게 정답 맞추기 놀이가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맞추면 칭찬, 틀리면 지탄. 개인적으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차트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기준을 더 뚜렷하게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보고 있는 핵심 기준과 대응 전략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이후에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과 실시간 대응 전략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가장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대응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나 저의 매수 시점, 실시간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채널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만의 기준으로 현명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